제가 요번에 굉장한 활약을 했던 김용민 의원님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운세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고생 많이 했어요, 이분. 보세요. 이게 이런 카드들이 King of Wands. 이게 누구지, 이 사람? 이 검찰 정상화에 대해서는 카드는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정말 정확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반쪽만 이기지? 반쪽은 실패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왜 실망을 하지? 4개 하고 2개. 그건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왜 이러지? 그래서 실망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마지막 카드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머, 이 사람 운세가 조금 힘들어요. 뭐 굉장히 나쁜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이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던 걸 실패하는 바람에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뭐 죽고 싶다, 육체적으로 죽고 싶다가 아니라 참담하다, 이렇게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아니면은 어제 제가 박병석 읽을 때도 이거 나오지 않았었나? 아니야, 그 사람은 킹 오브 페너클스 나왔었지.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하려고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주변에 적이 너무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들로 쫙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이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들을 해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낙연이고 서른이고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 5.18 항쟁 때 그 많은 전라도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시민들이.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이런 많은 것들을 그 마음을 싹 이용을 해서 자리를 꿰찬 자들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자들은 어디나 있어요. 세월호의 가슴 찢어지는 부모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자리를 잡았죠. 그 부모가 나와서 어떤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차려놓은 밥상이 있으면 거기 와서 딱 밥만 자기 거 챙겨 먹고 간다. 저는 2016년도에 벌써 딱 2016년도가 아니지 2017년도에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제가 역시 똑같구나. 4.19 때도 시민들이 목숨 다 잃고 피를 흘리고 난 뒤에 누가 들어왔어요? 박정희가 들어왔죠. 항상 정치가들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질 않았어요. 지난 5년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고 어떤 놈은 이거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놈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앞으로 누굴 뽑아주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관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관상을 보고 뽑는, 저는 관상만 보고 뽑아요. 그 사람이 내거는 공약, 그 사람이 하는 입에서 시부렁거리고 나오는 새치어로 내뿜는 말 하나도 저는 안 들어요. 그냥 딱 느낌적으로 저 사람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뽑아요. 왜? 어차피 공약은 다 지켜질 수도 있고 다 지켜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방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노력을 좀 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때가 아니라서 어떠한 이유든지 다 100% 못해요. 50%도 못할 수가 있어요. 다만 사람이 좋으면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보면
노력은 많이 하고 사람들을 해코지는 안 하죠. 나쁜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뽑을 때 뽑는데,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죠. 좋으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데, 지금 이분 주변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거짓 약속을 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인데 내 편인 척하고 숨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편드는 척 하면서 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관두고 싶은 생각까지 해요. 이 앞으로 정말 관두고 싶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힘을 얻어요. 반드시 나는 이걸 해내야 돼. 해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돼요. 자기가 몰랐던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아니면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알게 돼요. 근데 운세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주 싹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국힘당 쪽에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고소당했나요? 고발? 그런 법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민주당 쪽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아우 너 되게 힘들겠다 이러면서, 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이분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이수진이나 김용민이나 또 누가 있지? 좋은 분들, 조정식?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깨끗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굉장히 부정을 안 저지르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더러운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적을 어떻게 물리치는가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생 공부를.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죽이질 못해요. 밟으면 밟을수록 보리처럼 일어나요. 보리가 그런데요. 보리는 난 몰랐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리는 겨울에 밟아줘야 된대요. 밟으면 잘 자란대요. 그 사람은 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밟으면 밟을수록 전의가 점점 더 살아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환멸을 느끼죠. 아마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남의 마음도 내 마음 같이 알고, 제가 느낄 때 이 사람 사인에도 아마 이 사람이 사인이 캔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월어 사인이 좀 많을 거예요. 이 사람 사인에도. 제가 생년월일을 몰라요. 이 사람. 그래서 주변에 적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사람도 역시. 그런데 이유를 좀 알게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를. 넣어볼게요. 북쪽 노드와 남쪽 노드가 스콜피오와 토로스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이 굉장히 많은 섹스 스캔들이 터지고 또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죠. 제가 윤석열 성상남 문제도 터지지만 앞으로 계속 나와요. 18개월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똑바로 기억해 놨다가 투표할 때 반드시 행사를 하는데 개딸 여러분들처럼 그 선거 운동하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밝혀줘야 돼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저작자는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 맛들을, 따끔한 맛들을 보여줘야 미래에 그자들이 과거와 같은 똥파리 수박짓들을 안 할 거예요. 심상정도 끝났어요. 안철수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 이낙연도 끝났어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염소자리와 함께 꺼질 인간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개딸 중에서도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일할 사람들, 의견이 달라도 괜찮아요. 아, 이분이 두 번 리딩이 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첫 번째 리딩 이거하고 비슷해요. 아, 시끄럽고 계속 시끄럽고. 이 사람이 현재 이제 1차 뭐라 그러지 그걸? 전쟁이 이제 1차 전쟁이 끝났어요. 이 사람이 느낄 때 한숨을 조금 돌리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해요. 이 사람도. 다시 한번 어떻게든지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하는,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누가? 박병석이가. 박병석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 설훈, 이낙연, 이상민, 노영민 관상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설훈은, 이상민은 거의가 똑같은 관상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관상이 그냥 들어오는 느낌이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비열하고 기회주의자이고 거짓말을 잘해요. 이거는 느낌적으로 인투이티블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도 밝혀요. 이 작자도 여자 되게 좋아해요. 술도 먹고. 윤석열하고도 굉장히 잘 알아요. 이낙연, 윤석열 다 한패들이에요. 최성해.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들과 정말 똥물들과 섞여 있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이 사람은 그냥 똥구덕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인데 왜 그런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을까요? 이낙연이 올려줬겠죠. 이낙연 씨가 반대하고 있는 거 맞아요. 뒤에서. 계속 파토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 바라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낙연 씨는. 그리고 계속 입김을 불어넣어요. 야 이렇게 해. 야 저렇게 해. 민주당 잘 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너희들도 망하던 말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병석 이 사람도 윤석열과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돼요. 다음 선거 때는 기억을 해놨다가 개딸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알게 되면 모두가 지금은 We the people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려가지고 이 사람을 뭐죠? 이거 탈락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요. 뽑는 운동이 아니라 앞으로 이 수박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힘이 없어도
개딸 중에서 나오든지 개아들 중에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면 호남에 또 다른 분들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민주당 쪽에 18살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는 얘기를 한참 들었어요. 그 아이의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 18살인데 진짜 너무 똑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나아요. 이런 수박들보다 그냥 뭐 25이면 어떻고 20살이면 어때요.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경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딸린 것도 아니고 막 밀어붙이죠. 전쟁에 진짜 무서운 건 10대들이에요. 10대 20대들. 목숨 걸고 막 뛰어나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또 심사숙고한다 그러고 생각해보자 그러고 때가 아니라 그러고 역풍 맞는다 그러고 아니에요. 다 핑계예요.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가리에다가 잔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따그락따그락 여기까지 들려요.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을 모르니까 국민들만 피폐해지고 국민들이 울고 여러분들 그자들 위해서 울지 마세요. 아까운 눈물. 저는 불쌍한 동물들을 위해서는 많이 울어봤어요. 진짜. 그리고 만주로 쫓겨갔던 조상님 생각하고는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하지만 정치 이 쓰레기들 때문에 분해서 울진 않아요. 이빨을 더 갈죠 저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또 놔요. 누가. 똑같아요. 먼저 리딩하고 정말 비슷해요. 못하게 막아요. 이 사람이 나는 희생을 해서라도 나는 하겠다. 그 민형배 그분은 그 어느 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계속 뽑아주세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해야 되는 때예요. 뭐 거기 변칙이, 그건 변칙이 아니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예요. 그거는. 변칙은 국힘에서 하는 게 변칙이고 박병서가 하는 게 변칙이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You gotta know the difference. 무조건 다 이거는 법을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악법도 법이니까 나는 독약을 먹고 죽으리라. 저 같으면 난 안 그래요. 악법이 이게 무슨 법이야 이게. 악법이. 사약을 걷어차고 나는 그냥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희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든지 누군가가 그래요.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은 포기 안 해요. 근데 또다시 난 또 끝까지 할 거야 라고 또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든지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검찰들의 권력을 빼는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검찰들의 권력을 빼서 다시는 그들이 기득권자들과 재벌들과 손을 잡고 부패를 저지르고 검찰 나부랭이 새끼들이 60억씩 100억씩 헤쳐먹고 대통령 되겠다고 쩔룩거리면서 나와가지고서는 그러는 꼬락선 일 안 보겠다 이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추진력이 강하고 추진력이 아니라 그건 무식한 거죠. 무슨 추진력이에요. 추진력은. 그러면 깡패 새끼가 사람 두루루 몰고 가서 막 강목으로 2x4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죽이고 그게 추진력 강한 거죠. 그 추진력이 강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게 추진력이에요? 무식한 거지?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원래.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르지만 제 눈에는 윤석열 씨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용감한 사람도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그 사람은. 용감하다고 제가 믿고 있지만 검찰 조직에서 그냥 무식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불어 임마 이러는 거나 잘하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국방부로 간댔다가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는 또 외교부로 간댔다가 장난해요 지금? 5년, 길어야 2년, 길어야 5년, 짧으면 1년, 2년이에요. 그 집을 지금 프라이어타이즈 일을 하려면은 우선순위에서 그게 지금 제일 우선순위예요. 예능표로 나가서 윤석열하고 앉아서 그 웃는 모습 보고 저는 정남이가 진짜 없던 정남이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거 할 시간이 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국민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좀 살리나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때에 오죽하면은 바이든도 와서 문재인 만나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고 외교는 잘 한 편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350억 해준다고 쓴 것은 굉장한 실수고 그 사람은 계획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뒤로 브로치 얘기 쏙 들어갔어요. 김정숙 여사 물고 뜯더니 조용해졌어요. 그 돈 해주고 나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살아야지. 댓글 막 저 욕하시겠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김용민 씨 리딩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굉장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엄청 생기고 양향자라는 여자도 뽑아주지 마세요. 그 여자 탈락운동 하세요. 양향자. 국힘으로 갈 거예요. 그 여자 아마 어쩌면은. 그런 쓰레기는 국힘에서도 받아줄까요? 그런 쓰레기를? 배신자들은 참 아이러니한 게 배신을 하고 딴 데로 가면 거기서도 배신을 당해요. 자기가. 왜냐하면 저거는 배신자라는 생각이 항상 그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어요. 배신을 하고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저게 배신하겠지. 그래서 까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가라 그래요. 승냥이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먹이를. 그리고 이분이 또다시 새로 시작해요. 뭐를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재충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뭔가를 또 시작을 해요. 되든 안 되든 또다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 김용민 의원의 제너럴 리딩이었고 제가 읽을 분들이 많아요. 김한길도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김용민 의원의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